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뭐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길게 갈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 그것도 예측을 하셨긴 했는데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늘 또 새롭게 보도가 하나 됐습니다. 아까 JB타임즈 시간에 언급했죠. 잠깐만 전해드렸는데 네. 세계일보가 오늘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스트레이트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대검서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설 기사까지 실었는데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작년 3월에 대검찰청이 각종 의혹 제기,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3쪽짜리 분량의 문건인데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건에 담긴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그것도 있죠. 그다음에 전택 씨 관련 사건. 네. 그다음에 지금 2심 진행되고 있는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예. 그다음에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이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련자들 관련 정보라든지 사건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세계일보는 이것을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가 이제 주목거리가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해설 기사를 보면은 이 문건을 본 법조계 인사들이 2가지 점을 지적했다고 나오는데 하나,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최 씨 측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 예, 뭐 요건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개인 정보 같아요. 주민번호나 뭐 주소라든지 그거는 그 형사사법 시스템에 있는 킥스, 이른바 킥스에서 얘기하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고 특히 변호사라도 다 지우기 때문에 예. 상대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그다음에 네. 2번째가 문건 양식인데 네. 그 검찰 내부에 정통한 인사들은 기획 업무를 거친 인사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네네.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건의 양식이 그렇다라는 건데 우리가 대중 소할 때의 대중 분류. 네. 등에 사용한 특정 약물, 그러니까 문장에 이제 기호,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 예. 이런 특정 약물, 그다음에 단어 하나를 써도 중간에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끔 자강까지 조정한 것. 그것도 제가 군에서 기획 업무를 좀 해가지고 컨트롤 알트 B일 겁니다. 컨트롤 알트 W 이렇게 딱 조절하거든요. 예. 실제로 변호사 할 때도 이런 문서를 쓰긴 하는데 예. 보여주기 위한 문서가 아닐 때는 그렇게 안 쓰는데 기획 문서의 특징은 누구한테 잘 보여 한눈에 이해하게 만드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써서 만듭니다. 그래서 네. 이게 기획통 문건이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자, 여기까지가 세계일보가 지금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어떤 그 보도 내용의 개요가 되겠고, 그렇죠. 주목할 점은 시점이고 주체인데. 네, 이게 작년 3월 그러니까 선거 직전이에요. 작년 3월이 왜 그러면 대검에서 이걸 작성을 했다? 자, 일단 세계일보는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하다는 단서는 달겠습니다. 네. 검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이거 물리적으로 저희가 뭐 검증할 수는 없고 네.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고 깔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왜 대검에서 이걸 작성하느냐? 여기서 일단 첫째 그러니까 제기가 되는 게 이거가 검찰의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작성해서 안 되죠. 특히 대검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이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고. 예. 2번째, 왜 그게 하필이면 작년 3월이냐? 이게 작년 3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얼쑤무당은 총선 전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지만 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관계. 네. 가 사실은 상당히 안 좋고 가장 피크 시점 같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어떤 이 관련 사건들이 뭐 다시 이제 수사가 착수된다든지 하는 시점에 네. 이게 정리가 됐다라는 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저는 이 3월 달이 또 그 직전 직후에 뭐 최강욱 대표 등이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게 문제 되게 뭐 고소 고발 아마 그 직전에 있었을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요게 대응 문건 작성되고 4월까지 좀 연결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혹시나 고발 문건을 검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딱 연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비교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 뭐 성향 분석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떤 그 해명이 나왔냐면 검찰이 기소했던 주요 사건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정리 작성된 문건일 뿐이다. 네. 이런 설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나왔던 판사 사찰 문건의 해명과 그러면 요번에 나온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제기됐을 때 했던 검찰의 어떤 설명을 정리를 하면 그건 검찰 업무, 검찰 업무 차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검찰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그런 거죠? 이거는 많이 양보해서 이제 이해를 이제 이게 사실이란 전제하에서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면 예컨대 검찰총장이 뭐 국정감사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그것도 전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게 그래서 시점이 나오는데 작년 3월에 국정감사는 10월에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안 맞죠.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뭐 국회 법사위 수시로 불려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의 안 가죠. 네. 검찰총장은 국회 거의 안 가요. 네. 국정감사도 그러니까 대검 어떤 감사 있을 때는 한번 나갈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평은 양보해서 이해하려 하면 그 정도 문건 정도라면 그렇다고 이미 검찰총장까지 당장 뭐 청문회 대응 문건도 아니고 그러면 용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일단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검찰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 조직을 썼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적으로 이용했다 하면 이제 그 주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냥 대검찰청에서 작성했다까지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그러면 그 검찰의 어떤 뭐 수사나 공소 유지라고는 공적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 관련이 되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때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왔을 때 검찰이 해명했던 것을 기준 삼아서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일전에 인터뷰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뉴스버스가 보도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뉴스버스가 확보한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서에 나왔던 내용 있잖아요. 네. 당시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던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네. 뭐라고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 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아하.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연결이 되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스버스가 입수해서 보도한 징계 의결서에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진술에서 보면 시점은 맞지가 않아요. 네. 시점은 맞지가 않는데 12월인가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제 그러니까 5월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나도 전에 들었다이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아무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사모님과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 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다. 라고 하는 이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진술과 지금 이 문건을 한번 맞아떨어져요. 딱 맞아떨어져요.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야기가? 결국은 방어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에 특히 지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정보정책관실 같아요. 거기서 지금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논점은 딱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문건을 작성하는 게 본연의 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안 돼요. 수사 정보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네. 수사에 어떤 뭐냐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잖아요. 수사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방어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 거랑 무방하잖아요. 봐도 변론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자체가 말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좋게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수사정보정 예전 범정입니다. 네. 범정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요.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그 정보를 엑기스만 아마 총장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사를 할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서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문건을 만들고 정보를 수집했다?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업무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점을 좀 일단 하나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세계일보는 대검찰청으로 이제 그 주어를 설정해서 기사화했지만 대검찰청 어느 파트냐까지는 지금 나오질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아까 이제 기획 업무의 능통한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기획통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김웅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고서 많이 쓰고 이런 걸 기획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수사통은 수사 많이 하는 사람, 공안 수사 많이 하는 공안통, 특수사 많이 하면 특수통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만에 하나 이건 가정인데요. 지금 이것도 지금 세계일보가 보도한 것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거라면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불거졌던 그 고발장도 정말로 손준성 검사가 내지 손준성 검사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된 거냐. 이게 심각한 거죠. 만약 그게 다 맞다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거는. 네, 이게 자꾸 연결고리로 결국은 대응 문건도 수사정보정책관실 그리고 고발장 작성해서 야당한테 넘기는 것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인 변호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인 변호사인 거죠. 공조직이잖아요. 공조직. 네. 그잖아요. 검찰총장이 개인 변호사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개인 변호사도 아니죠. 근데 아무튼 관련해서 세계일보는 윤석열 캠프 측의 입장도 그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작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의 지시에 압수수색을 했지만 네.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아 징계 사유에도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도 수사 의뢰를 했지만 그 부분 역시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세계일보의 이 문건 출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고요. 네.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연결이 되니까 뭐 같은 건 같아요. 아직 연결고리는 아직 없지만 지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체크 포인트 하나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죠? 어제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별로 주목되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헤럴드 경제가 아마 먼저 보도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뉴스원, 경향신문이 몇 군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했던 게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공수처의 압수수색에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모든 게 꽂혀 있었죠. 그렇죠. 근데 9월 10일 날 김웅 자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손준성 검사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이 진행이 됐어요. 이때 손준성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기재돼 있었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뭐냐? 헤럴드 경제는 손준성이 김웅과 공모해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 네. 영장에 이렇게 기재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영장에는 피의 사실을 적시를 합니다. 통상.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원이나 경향신문은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 뭐 뉴스는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네. 지시했다. 뭐 내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지시했다. 이런 네. 식으로 약간씩 다른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제3의 검사가 등장하고 여기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공수처가 하려면 직권남용죄가 돼야 되거든요. 네. 또 직권남용죄는 자신의 직무,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손준성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이 고발장 작성이 직무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밑에 뭐 수사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거가 된다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한 증거나 정황을 찾아냈고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냐고 제가 보니까 이 나머지 증거를 찾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이 성명 불상자가 누군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걸 찾으려고 공수처에서 아주 속전속결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가 좀 이해가 되는 저 법조인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꽂힌 부분은 뭐냐면 이 제3의 검사에 꽂힌 이유가 있어요. 자,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을 해서 네. 손준성 검사를 압수수색해서 과연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자, 봅시다. 가장 우리 박변은 이 자리에서 휴대폰이 가장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김웅 의원은 자기는 6개월마다 핸드폰을 바꾼다고 했고 없어요. 그때 당시에 휴대폰 없다고 했어요. 바뀌었다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9월 10일에 들어갔고 네. 뉴스버스의 그러니까 첫 번째 보도는 9월 2일에 나왔어요. 8일에 시차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손준성 검사가 휴대폰을 바꾸기로 작정을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100번도 더 바꿀 수 있죠. 그다음에 압수가 됐는데 2번 아이폰이더라. 네. 그 안 푸는 문제의 거. 비밀번호가 복잡한 그 아이폰. 문제의 아이폰이더라.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휴대폰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그걸 그죠? 봤을 땐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봐요. 특히 이 사람들 다 법률가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알죠. 그게 그렇죠. 있다면 없애야죠. 안 없애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썼던 컴퓨터를 뒤지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걸 남겨놨을까요? 그거는 포렌식이나 뭐 해가지고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김웅 의원이 썼던 휴대폰이나 핸드폰과 그다음에 컴퓨터. 손준성 검사가 썼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 물론 근데 아주 낮죠. 모든 가능성이 열어놔요.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사건 때 네. 무더기로 나온 게 뭡니까?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었던 정호성 비서관의 그게 휴대폰이 다 나왔어요. 휴대폰이 그게 뭐 발견되고 그냥 100% 증거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뭐 무더기로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전혀 의외의 반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단정은 못하겠으나 일반적 어떤 분석과 추측에 따르면 아마 거기서 뭐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수사 루트를 잡을 거냐. 제3의 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 뉴스버스 보도가 나온 다음에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컴퓨터를 확보를 했다. 네. 두 번째 관련자 진술을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손준성 검사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라는 제3의 검사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겠죠. 바로 그 맞다면. 지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네. 여기서 그러면 초점은 대검 감찰부에서 일정하게 제3의 인물, 다시 말해서 제3의 검사에 대한 수사의 진척이 있느냐 없느냐. 유의미한 무슨 증거 발견이라는 게 그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네. 박범계 장관이 8일 날 했던 발언이에요. 그렇죠. 박범계 장관이 8일에 어떤 발언을 하냐면 유의미한 조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유의미한 조사 유의미한 조사. 진행 중이다. 그렇죠. 네. 이게 무엇을 뜻할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지금 말을 해요. 그러면 뭔가 진척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냥 지금 단계보다는 더 나아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내가 비록 수포자이긴 했지만 국어는 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맥으로 맞아요. 읽으면 맞아요. 문맥으로 읽으면 수사에 진척이 있다. 지금보다는 낫다. 당신들이 아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면 수사가. 그것이 제3의 어떤 루트에서 진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혹시나 이 성명불상의 검사 제3의 인물. 예. 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지점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아전 인수 내지 확증 편향에 빠진 해석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는 어떤 하나의 어떤 뭐냐면 그 가정을 깔고 바라보다 보면 꿰어 맞추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유의미한 어떤 그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박범계 장관이 그 발언을 했던 게 8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직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조성은 씨가 네. 대검 감찰부에 그 관련 자료를 넘겼어요. 본인 휴대폰도 주고 다 줬어요. 그래서 네. 이미징 작업도 완료가 된 거죠. 네. 이걸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죠? 예. 뭐 이걸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걸 두고 한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의 말 한마디만을 가지고 다 이것이다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수사의 진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제3의 루트에서 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어찌 본다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수 있겠다. 그렇죠. 제3의 인물은 이해관계가 적어요. 여기서 또 이 그 세계일보의 이 보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면 네.
이 문건의 출처가 어디였을까? 어딘지도 다시 말해서 예. 그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가 세계일보 기자한테 넘겨준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일련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에서 찾아낸 것이냐. 그렇죠. 그것도 궁금합니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전혀 하나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예.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제3의 루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냐, 이 건도. 그것도 문제죠. 예. 그렇게 뭐 반개에서 이게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어쨌든 간에 뭐 아직까지는 점선 같아요. 그렇죠. 연결고리는 없는데. 비유 좋다. 점선. 예, 선이 딱딱딱딱딱딱.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는데 가는데 흐름은 잡히는. 뭉텅이가 다 서너 개가 지금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 연결고리는 뭐 안 보이는데. 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선은 아마 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결 증거들을 찾아낸다면 그걸 찾기 위해 사실은 압수하러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점점이만 지금 그 파편적으로 나와 있어요.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쯤 이게 이제 한 선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죠. 네. 자, 수사 진척이 여기까지 가지를 못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죠. 뭐 원래 수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윤석열 캠프에 그러니까 입장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징계 국면에서 뒤졌는데 뭐 나온 거 있냐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답변했다고 지금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사 진척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어디서 이게 멈출 가능성이 있냐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보낸 게 맞다. 네. 그다음에 손준성 보냄에 그 주인 등장하는 손준성은 손준성 검사가 맞다. 그거는 여기서, 지금 확인된 거예요, 거의. 자, 어제부로 이게 거의 확인이 됐어요. 이건 확인된 거예요, 사실. 뭐냐면 손준성 보냄이 있고 밑에 전달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니까 눌렀더니 손준성 검사 나와요. 그 손준성이라는 사람의 그 텔레그램 계정으로 들어가던데 네. 바로 손준성 검사더라. 여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뭐 하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렇게 이제 기정사실로 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낸 건 좋고, 맞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보낸 것도 이거는 본인 조성은 씨 조성은 씨가 제출한 자료 다 나오는 거니까. 그 세가 그 단계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것만 놓고도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세 개의 연결고리, 김웅과 조성은의 연결고리, 그다음에 손준성과 김웅의 연결고리, 이 두 가지는 잡힌다. 마지막 연결고리인 윤석열과 손준성의 연결고리까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의 연결고리는 잡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어떤 거죠? 자, 손준성이 보낸 게 맞다면 손준성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당연히 이 이야기는 상식적인 의문 제기가 될 것이고. 저는 이게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여야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야는 아니지만. 아니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손준성 검사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9기의 톱 내지 TK 황태자 뭐 이런 식으로 불렸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저는 뭐 좀 중요하지 않고 또 안 친하다 뭐 친하다 이런 얘기 자꾸 하던데. 아니 전도 유망한 최고의 엘리트 검사가 왜 위험을 무릅쓰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그래서 본인이 혼자 했다면 그 직책 자체만은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 직책이 중요한 거지. 거기가 친하다, 몇 달 근무와 같이 안 했다. 이게 저는 의미가 없고 그 범정 수사정보정책관이 차장급이긴 한데. 그냥 손발이 계속 이런 표현들 더 못하는데 그냥 검찰총장의 손발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든지 간에 그걸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친하다 덜 친하다 이런 얘기는 저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 직책 자체가 주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다른 직책도 아닌 이상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너무 언론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얘기는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미궁인 상태에서 이 의문을 계속 던지고 제기가 되면 누구한테 득이 되고 누구한테 실이 될지 정체의 영역에서 이제 해석이 들어간다는 점 하나.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가 그러면 손준성은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이제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파생되는 어제 제기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김웅 의원은 정말 조성은한테만 보냈느냐. 그거 이상하다. 그것 더 이상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상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냈고 김웅이 조성은한테 보낸 게 확인이 됐다 보면 손준성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 하나에다가 또 한 가지가 제기되는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은 박지원 배우설을 계속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준성이 보내서 김웅이 받아서 조성은한테 보낸 걸 도대체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것도 박지원의 사주하고 배웁니까? 라고 하면 그건 별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국정원이 조작했으면 와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일단 본질은 그거잖아요. 본질은 이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고발 사주하고 제보 사주는 다른 문제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복국집 사건 우리 뭐 메신저 얘기를 하는데 딴 거는 몰라도 이거를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네. 그 손준성 보냄 그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자체가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한다. 뭐 사실 연예인 얘기 좀 하기 그런데 정준영 사건도 다 전화기에서 모든 게 나온 거거든요. 그 전화기 디지털 증거입니다. 부인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일하다 보면 느낀 게 휴대전화만 확보하면 그 안에 있는 걸로 모든 범죄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모든 증거를 부인도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지금 가장 컸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제보를 사주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설사 그렇다고 한들 다른 문제예요. 제보 사주한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박지원의 배우설을 제기하면 이렇게 이제 그럼 또 반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손준성 보냄은 뭔데? 그러니까 뭔데 한 말이 또 할 말이 없어요. 결국은 박지원 배우설은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큰 틀에 갇혀버린다. 그렇죠. 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새롭게 제기되고 다시 우리가 돌아다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잠식 그 의원이 당무 감사실을 거쳐서 조모 교원호사한테 그러니까 그 전달이 돼서 작성됐다라는 최강호 고발장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4월 8일에 보냈다라는 그거와 거의 판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아요 거의. 예. 근데 조성은 씨는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루트로 정잠식 의원에게 이게 전달이 됐는가는 지금 미궁이에요. 또 한 번 더 있다라 그 루트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된다면 꼭 김웅 의원이 조성은에게만 보냈느냐? 네. 그다음에 꼭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만 보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가설이 성립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4월 3일 날 보내줬던 고발장은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그것이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전달되지 국민의힘을 주어로 놨을 때 얘기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정리한 것처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두 개의 경우를 봐야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3의 루트가 뚫리느냐 마느냐. 오늘 그러니까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다. 네. 그 제3의 루트라고 한다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자료와 인물이겠죠. 네. 불명의 손준성 검사 말고 검사 다른 검사 내지 수사관 내지 네, 그렇죠. 자료 네, 등등. 이것이 나오느냐 아니냐가 최대의 지금 체크 포인트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완전히 제3의 그러니까 수사 루트가 막혔다고 치면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나온 것으로 딱 머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판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렇죠. 그걸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했던 세계일보 보도도 어찌 본다면 반개로 이게 연결고리일 수도 있겠다. 뭐 영 다른 데서 썼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수사정보정책관실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점선이지만 반개로 옆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체크 포인트만 오늘 뽑아내고 네. 아마 이건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이 얘기가 우리 모털도사님이 예측을 하셨는데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인정할 수도 없어요. 이제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수처에서도 해봐야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예측하니까 요번 주인 거 알고 있지 김건희 씨. 시간 다 됐네요. 근데 아니 다우치는 게 아니라 근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다며. 그러니까 지난주에.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피의자 소환 조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막 불행한 일은 안 좋은 일은 한목에 와요 사실은. 제가 경험상. 근데 반은 맞춘 걸로 합시다. 뭐 내일 사법농단 시간에 얘기하겠는데 아니 그래도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했잖아. 관련 업체 압수수색했다며. 그래서 그래서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냐면 그 김건희 씨 소환도 임박했다라는 보도까지는 나왔어. 그래서 불행한 일이 잘 안 올 것 같죠. 한목이 옵니다. 지금 쓰나미처럼 올 거니까 저는 예측하건데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았고요. 이번 주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미 소환 조사 했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그럴 있겠죠. 있지. 저는 뭐 틀리면 틀리고요. 뭐 어떻게 저 잘 틀리는데 뭐 자랑이다. 지금도 계속 잘 틀린다고. 아니 저는 그 틀렸다가 아니라 반은 맞췄다라는 거야. 일단 반은 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PD가 자꾸 빨리 적어요. 구속 소환 인박 뭐 이렇게. 저는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전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또 편집을 탓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소환관이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거, 오 맞나 보다. 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 촌철님들 반응 조금 보시죠. 이보영님 종배 할배 탐정이 뭐죠? 할배 탐정. 할배라니 왜 이러세요 지금? 추리. 예, 추리. 자 이석기님 대검에서 충성의 대상은 총장임 국가가 아니고 대검찰청이 아닌 대윤찰청 이렇게 표현도 주셨고. 네. 똥파리 캠프에서는 장모 유지청이 있었는데 이건 좀 이번에 논문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천님이 삼성의 미래 전략실. 네, 제가 이걸 말하는데 정확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거예요. 미전실 같은 역할을 해요. 지금 미전실 없지만 똑같아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조직 검찰 총장이 내 마음대로 내 거 할 수 있는. 공공수사부로 하면 그걸 제가 왜 합니까 합니다. 공공수사부장은. 뭐 대검 강력 반부부장 부르면 그거 아닌데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냈니 안 지냈니 이런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네. 자 김시희님 총장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듯 정말 사실인 듯하네요. 이렇게 주셨고요.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밝혀낼지 유재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수처가 이번에 빨리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예. 그래서 이제 뭘 믿고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세게 페달 밟는가 이게 근데 궁금한. 오늘 우리 이제 분석하신 것처럼 저는 그거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머틀 도사님 말처럼. 한번 페달을 저래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밟았거든요. 뭔가 있지 않을까. 한번 봅시다. 예. 자, 그래도 김정수님은 전 그래도 박지원이 수상하다고 이렇게. 그래 수상한 부분은 뭐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수상하다보다는 뭔가 그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모든 건 조사하면 다 나와. 근데 요 얘기는 한번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증거가 확실하면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딴 거로 그걸로 부인해서 안 되니까. 일종의 그러면 뭐 물타기라는 겁니까? 물타기를 떠나서 이게 박지원이 아니었다라도 찾아냈을 거예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른 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이게 너무 몰중히 확실한데 이걸 갖고 어떻게 더 변명을 하고 반박을 합니까? 영 딴 거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박지원 건이 하나 그럴싸히 걸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지만 제보 사주하고 고발 사주는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무학자 청두님이 보내주신 아주 기가 막힌 댓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신데 좋아요는 왜 안 눌러요 도대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알람 설정 좀 해주십시오. 좋아요 갖고 안 되고요. 지금부터 주변에 5분에게 구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어색한데요? 그래요. 한 분씩만 좀 해주세요. 네. 5명은 해야죠. 그래도 피라미드 원리가 있는데 피라미드 원리. 5분씩 하면 곧 100만이 되겠네요. 네. 자, 청기누설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예. 또 내일 또 아마 사법논란 시간에 또 이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좀 내일 또 이제 우리 두 분 전문 변호사 모시고 한번 좀 자세하게 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당황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방송을 빨리 하고 싶은데 천하람 변호사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